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2016입니다. 자, 교재는 한글 또 1페이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글 부분 페이지가 바뀝니다. 한글 1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지난 시간에 끝났고 오늘부터 한글 들어가겠습니다. 한글 2016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 메뉴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클릭하신 다음 한글로 가보겠습니다. 히읗이니까 프로그램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한글 클릭해서 한글 열겠습니다. 자, 한글 2016 버전의 모습입니다. 교재 한글 2016 부분 4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단입니다. 한글 2016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한글 2016은 제목 표시줄, 메뉴 표시줄, 기본 도구 상자, 서식 도구 상자, 작업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글 2016을 실행하고 화면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과 화면을 확대, 축소하고 한글 2016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5쪽 보겠습니다. 5쪽에 2번 한글 2016이 실행되면 보기 탭을 클릭한 후 작업창 숨기기를 클릭하여 작업창을 숨기고 작업창 보이기를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자, 작업창이 왼쪽에 따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 작업창은 보기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보기 탭 클릭하겠습니다. 이곳이 탭입니다. 자, 탭은 파일 탭, 편집 탭, 보기 탭, 입력 탭, 서식 탭, 쪽 탭, 보안 탭, 검토 탭, 도구 탭, 그 밖에 그리기 탭, 그리기를 선택하면 그리기 탭, 표를 선택하면 표 탭이 여기에 새롭게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기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한 후에 작업창, 교재의 쪽에 2번처럼 작업창 보이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탭, 편집 탭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도구들이 나타나고요. 보기 탭을 클릭하면 보기에 관련 있는 도구 상자들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작업창 보이기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나고요. 다시 작업창 숨기기를 선택해주면 작업창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보기 탭 현재 선택이 되어 있고요. 문단부호에 체크를 해보면 자, 엔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엔터를 한 번씩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칠 때마다 엔터 자리에 엔터를 실행했던 자리에 표시되는 부호가 문단 부호입니다. 자, 보기에 문단 부호에 체크를 해 놓으시면 나타나고요.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체크 해제하면 문단 부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문단 부호가 보여집니다. 내가 어디쯤에서 엔터를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문단부호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서 엔터 쳐보겠습니다. 네, 자, 문단부호 보기에 문단부호 해제하겠습니다. 문단부호 표시 해제했습니다. 그럼 자, 엔터가 어디에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럴 때는 문단부호를 체크하셔서 엔터가 어느 곳에서 엔터가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문단부호 표시와 숨기기 기능입니다. 보기에 목록 단추, 입력의 목록 단추, 서식의 목록 단추, 각 탭의 우측에 있는 삼각형을 목록 단추라고 부릅니다. 보기 목록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자, 보기에 이
도구 상자에 있는 자세한 목록들이 펼쳐집니다. 입력의 목록 단추 클릭하면 입력에 해당되는 메뉴들이 펼쳐지고요. 서식의 목록 단추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서식에 해당되는 목록들이 펼쳐집니다. 자, 교재 한글 2016의 6쪽 3번입니다. 보기 탭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도구 상자 서식을 클릭하여 체크 또는 체크 해제하면 서식 도구 상자를 표시 또는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서식 도구 상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탕글 대표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글꼴 속성 문단 정렬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서식 도구 상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을 표시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도구 상자. 자, 서식 이곳에서 표시와 숨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기나 서식이 다 표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식을 클릭해서 숨김의 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서식 줄이 숨겨졌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지요?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보기의 목록 단추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자, 도구 상자를 클릭했습니다. 서식을 다시 클릭하여 표시하겠습니다. 자, 서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기본 도구 상자를 해보겠습니다. 서식 위에 줄 보시면 문단부호, 상황선, 격자, 작업창 보이기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곳을 기본 도구 상자로 부릅니다. 기본이라고 불러요. 도구 상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구 상자를 숨겨 보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기본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 기본 도구 상자가 숨었습니다.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보기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여 도구 상자에서 기본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보기의 목록 단추 도구 상자에서 기본과 서식입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 위에 쪽 부분이 기본 도구 상자이고요. 자, 아래 부분이 서식 도구 상자입니다. 표시한 건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교재 욕쪽에 잠깐만요 부분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단계별 접기 펴기. 자, 숨기고 표시하는 걸 단계별로 여기에서 접고 펼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처럼 올라가 있는 단추입니다.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도구 상자 단계별 접기 펴기라고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가 닫아졌습니다. 다시 클릭했습니다. 자, 기본 도구 상자 닫혀졌고요. 다시 클릭하면 서식 도구 상자까지 닫혔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도구 상자 단계별 접기 및 펴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자, 도구 상자 단계별 접기 펴기 단추 위로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구 상자 먼저 닫혔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서식 도구 상자 닫혔습니다. 다시 클릭하면 자, 도구 상자 기본과 서식이 모두 열렸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또 한번 클릭해주면 기본 도구 상자 닫혔습니다. 클릭해 주겠습니다. 기본 도구 상자, 서식 도구 상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건 서식 도구 상자만 보여지고 있고요.
클릭해보면 서식 도구 상자까지 닫혔습니다. 다시 클릭해보면 기본과 서식 모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 단추가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도구 상자 접기 펴기 단추입니다. 도구 상자가 보이지 않을 때 이곳을 이용해서 도구 상자를 펼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7쪽 4번 보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한 후 쪽 윤곽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에 따라 쪽 윤곽을 표시 또는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 쪽 윤곽을 나타내는 부분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쪽 윤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단부 정리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정리했고요. 쪽 윤곽은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이 쪽 윤곽의 윤곽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금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눈금자가 좌우로 좌측에 3cm, 우측에 3cm, 센터에 하얀 부분이 여러분 눈금자에서 하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만큼 우리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윤곽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표시 삭제하고 윤곽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금자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쪽 윤곽을 클릭하면은 자, 뒤쪽이 좌우로 여러분 여백이 남는 게 아니라 여백이 오른쪽으로 전부 밀려서 남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 왼쪽부터 왼쪽에 남는 여백은 없이 바로 처음부터 붙여서 문서 작성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백은 오른쪽으로 전부 다 밀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쪽 윤곽이 선택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쪽 윤곽을 선택을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여백이 나타나고요. 쪽 윤곽을 해제를 하면 남는 여백이 우측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걸 쪽 윤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와 선택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분을 하는데 여백이 우측으로 몰려 있는 상태를 쪽 윤곽이 해제된 상태이고요. 다시 클릭해서 여백이 좌우로 나와 있는 상태를 윤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용지 여백과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윤곽 시작 지점부터 문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시작 지점부터 제가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남는 여백은 머릿말 또는 쪽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도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에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그걸 아래쪽에 여백이라고 부르면서 머릿말 또는 꼬릿말을 넣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남는 공간도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여백 설정은 사용자가 문서의 크기를 지정하면서 여러분 용지 면적을 직접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이라고 부르고요.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용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쪽 윤곽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쪽에 쪽 윤곽 표시해봤고요. 7쪽의 팁 읽어드리겠습니다. 쪽 윤곽은 인쇄를 해야만 나타나는 용지 여백, 머릿말, 꼬릿말 등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기 탭의 목록 단추를 클릭한 후 쪽 윤곽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하여 표시 또는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쪽 윤곽 제가 표시했었고요. 빨간색 사각형을 없애고 보기 목록의 쪽 윤곽 여기 있습니다. 쪽 윤곽 여기 목록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구 상자에서도 쪽윤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쪽윤각을 항상 표시하고 문서 작성을 하셔야 문서 작성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쪽윤각 설정 또는 해제 방법 같이 살펴봤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쪽윤각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 입력합니다. 서신동, 장애인, 실버, 컴퓨터 교실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윤곽이 선택된 상태이고 윤곽 선택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윤곽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씨 입력을 해봤습니다. 윤곽 표시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보기 메뉴 목록 단축 클릭, 쪽윤곽 클릭,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자, 윤곽이 해제가 되면서 글자는 왼쪽 상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윤곽을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윤곽 표시합니다. 쪽 윤곽 다시 한번 클릭하면 윤곽이 표시되면서 글씨가 자, 여백이 좌우로 생기면서 우리가 좀 보기에 편리하게 글자가 가운데로 표시되었습니다. 윤곽이 좌우 여백이 보이면서 윤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윤곽 표시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상자에서 합니다. 보기에 도구 상자를 클릭하면 윤곽이 해제되었습니다. 윤곽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윤곽 표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쪽 윤곽 설정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쪽 윤곽 설정하는 곳 세 군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 목록 단축의 쪽 윤곽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쪽 윤곽 클릭하면 쪽 윤곽 설정이 해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목록 단추에서 쪽 윤곽 클릭하면 설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기 탭 기본 도구 상자의 쪽 윤곽입니다. 클릭해보면 쪽 윤곽이 선택 해제가 됐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쪽 윤곽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제 마우스 시선 따라오십시오. 우측 하단에 4개의 정사각형 메뉴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화면이고요. 두 번째가 쪽윤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맞춤, 네 번째는 쪽맞춤의 기호입니다.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4개의 기호 중에 두 번째 쪽윤곽을 우리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 윤곽 설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윤곽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윤곽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쪽윤곽 표시 선택 해제하는 방법, 선택과 선택 해제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쪽에 4개의 정사각형 기호 중에 두 번째 쪽윤곽에서 윤곽 설정과 해제를 할 수 있고요. 보기 탭 기본 도구 상자의 쪽윤곽에서도 윤곽 설정과 해제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보기 목록 단추 쪽윤곽에서도 윤곽 설정과 해제를 할 수 있는 걸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글 2016 첫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목록 단추에서 도구 상자 기본 서식 우리가 표시와 숨기기를 해봤었고요. 작업창도 작업창 보이기와 숨기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쪽윤곽 같이 해봤습니다. 보기 목록 단추에서 살펴보면 쪽윤곽, 도구 상자, 작업창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